안녕하세요. 삶의신입니다. 2025년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을 위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무원 시험 그러면 막연하게 그냥 공부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단계들,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잘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제 블로그에 지식 특강이라고 해서 올려놓는 게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 자세한 내용들은 나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쭉 지나가겠습니다. 자,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시험. 자, 이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은 누굴 위한 거예요? 9급 공무원을 위한 겁니다. 네, 7급. 네, 7급은 따로 공부하세요. 네, 9급. 네, 9급. 자,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이렇게 시험이 있는데 국가직은 4월, 지방직 6월에 보통 시험을 봅니다. 자, 국가직은 우리가 얘기하는 국가직 공무원 누군가요? 서울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서울은 국가죠? 아니에요. 네, 국가직은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나눠져 있어요. 두 개가. 우리가 시청, 구청, 동사무소 이런 데 있는 공무원들을 지방직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국가직 공무원은요? 무슨 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그다음에 그다음 또 있죠? 국토부 이런 공무원들이 중앙정부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국가직이란 거는 정부 부처청에 소속된 공무원, 지방직이란 거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입니다. 두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시험이 따로 봅니다. 따로 보기 때문에 만약 시험을 보게 된다면 두 번을 다 볼 수 있겠죠.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물론 여기에는 또 복잡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냥 일반 행정이라고 생각하면 두 번을 볼 수 있고, 없는 직렬도 있어요. 국가직에는 사회복지가 없어요. 지방직에는 사회복지가 있어요. 그럼 지방직은 6월에만 보죠. 사회복지로 본다 그러면. 똑같은 것도 있습니다. 뭐 기술직렬 같은 경우 같아요. 없는 게 있고 있는 게 있고. 왜 그러냐? 국가기관에는 있지만 지방에는 없는 거.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 고용노동분대. 그죠? 고용노동분대. 지방직에 도청, 시청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 구청에는 무슨 센터가 있대. 그거는 그냥 입주해 있는 거지. 그게 그 소속이 아니죠. 이 소속의 문제인 거예요. 소속의 문제. 그 다음에 지방직에는 이제 지자체가 있고, 우리 구청, 동사무소 하던 그게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걸 잘 몰라. 교육청. 교육청 우리 학교. 공립학교 담당하는 교육청 있잖아요. 교육청. 여러분들이 사실은 지자체보다는 교육청을 더 잘 알아야 되는데 거꾸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교육청과 교육부를 잘 모르죠. 교육부 국가직, 교육청 지방직. 그래서 교육행정도 국가직 9급도 있고 지방직 9급도 있어요. 교육행정 국가직, 교육행정 지방직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방직은 지자체와 교육청으로 나눠진다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자, 교육청, 지자체 나눠졌지만 시험은 같은 날 봅니다. 지방직 6월달 보는 거에 같은 날, 같은 시험지로. 이랬더니 또 교육행정은 교육학개론이 들어있고 일반행정은 행정학 개론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같은 시험지예요? 자, 이건 정말 100% 제 말을 믿어서 그렇죠. 그게 아니지. 같은 과목은 같은 시험지. 네, 국어영어 한국사 같은 시험지. 행정법 총론 같은 시험지. 그러나 교육학개론과 행정학개론은 다른 시험지겠죠. 당연히 같으면 안 되죠. 또 국가직, 지방직 시험지가 같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같으면 국가직 보고 나면 지방직은 다 100점이지. 그죠? 네, 그게 아니지. 같은 범위, 같은 종류로 나온다. 왜냐하면 국가직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합니다. 지방직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해요. 같은 출제처기 때문에 그냥 같은 거다라고 하는 거지, 문제가 똑같다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4월에 시험 보고 그러면 6월 시험 보면 다 100점이지 전부. 그 답을 못 외워서? 그럴 리가 있나요? 자, 이게 큰 틀이에요. 큰 틀에서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을 보려면 뭘 봐야 돼요? 설명서를 봐야 된다 이거예요. 설명서. 그게 바로 시험 공고입니다. 2번에 있는 시험 공고.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서는 시험 공고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공부를 물론 해야 되지만 시험 공고를 봐야 어떻게 선발하고 어떻게 뭘 한다는 걸 알죠. 물론 제가 선발하는 과정을 알려드리지만 시험 과목이 뭔지, 그다음에 기타 주의사항이 뭔지 이런 것들이 다 시험 공고에 나와요. 그냥 우리가 기계사 하면 왜 설명서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안 보죠. 근데 그거야 바로 시험 공고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처음 접하는 거니까 당연히 봐야 된다, 시험 공고. 그런데 이제 시험 공고가 언제 나오냐? 근데 시험 공고 안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인원수죠. 인원수 몇 명 뽑는지. 근데 이제 대학처럼 우리가 대학 갈 때 수능 보면 왜 대학 갈 때 몇 명 정해져 있잖아. 입학 정원이라고 하죠. 입학 정원이 정해져 있지만 공무원 시험은 입학 정원을 정해서 뽑는 게 아니고 매해에 필요한 인원만큼만 선발합니다. 그래서 들쑥날쑥해요. 어떨 때 좀 많이 뽑을 때도 있고, 많이 뽑으면 그만큼 TO가 줄어드니까 또 조금 뽑을 수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매년 좀 달라집니다. 근데 전반적인 추세
전반적으로 국가직 인원수가 어떻게 돼가고 있으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지방직도 역시 전체적으로 볼 땐 그래요.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국가직이야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직렬별로 직렬별로 내가 만약 세무직이냐 뭐 일반 행정직이냐 이런 종류별로 또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래요. 예. 그리고 내 거만 확 줄 수도 있고요. 내 거 확 늘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방지원의 인원이 어떤가요? 완전 늘었습니다. 다 줄었다 그러던데 아니야 우리 지역은 엄청 늘었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나오는 게 시험 공고고 시험 공고는 국가직은 보통 12월 말부터 해가지고 1월달 초에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보통 1월 1일 날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조금 빨리 땡겨서 나옵니다. 12월 말쯤 되면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방직은 2월 달부터 우리 지자체 몇 개인지 알아요? 예, 공부하시면 알지만 17개 지자체가 있어요. 17개 지자체. 서울시, 뭐 서울, 제주 뭐까지 다 해서 17개예요. 그 다음 교육청도 17개가 있습니다. 왜? 서울, 제주 똑같으니까. 그래서 지방직은 2월 달에 17개 지역에서 각각 나와요. 그래서 지방직 며칠 날 시험 공고 나오나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17개를 다 알려줘야 돼요. 몇 월 며칠 어디 나오나 제 블로그 보면 몇 월 며칠 날 못 나오고 몇 월 며칠 날 나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고를 하고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짜잔 하고 나타나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지방직이. 그 다음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은 보통 3월 2일 날 계약하고 그날 많이 나와요. 그날 딴 짜잔 하고 나오는데 그래도 또 몇 개는 또 안 나와. 그래서 요 시험 공고가 나와야 인원수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물어본 거 있어요. 지금 물어봅니다. 25년도 인원수 몇 명이에요? 몰라. 왜 몰라요? 뽑는 인원을 미리 정하는 거 아니에요? 안 정해 미리. 네, 뒤에 정합니다. 뒤에 이 시험 공고 나올 때쯤이 정해지는 때예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몇 명이에요? 그러면 거짓말 사기꾼이라고 하면 됩니다. 시험 공고 나오기 전에 인원수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이에요. 조심하세요. 이 공시판에 사기꾼들 많습니다. 특히 AI 사기꾼들이 있어요.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답을 하고 있는데 하나도 안 맞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AI 답변들 거의 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원서 접수를 합니다. 이제 인원수 봤죠?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접수를 해야 시험 볼 거 아니에요. 수능도 원서 접수 하잖아. 그 마찬가지로 원서 접수는 보통 국가직 2월, 지방직 3월, 교육청 4월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올해 국가직 3월에 봤습니다. 그리고 원서 접수를 1월에 했어요. 근데 왜 25년은 갑자기 2월, 4월이라 그럴까? 한번 20번을 봤다 그러면 이게 맞아요. 국가직은 4월, 원서 접수는 2월에 했던 게. 근데 왜 그랬어요? 23년에 총선이 있는 관계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좀 땡겼어요. 앞으로 땡겼어요. 근데 다시 다시 밀어야지. 원래 있던 자리로. 그래서 요거는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3월 말이나 4월 초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 따져보면. 그죠? 그래서 시험 공고를 보면 며칠 날 원서 접수한다. 뭐 이런 게. 그래서 제가 아까 시험 공고 뭐라고 했어요? 설명서다, 설명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날짜로 가면 됩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는 국가직 2월, 지방직 3월, 교육청 4월. 자, 다시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9급 얘기하는 겁니다. 9급. 9급 공무원 얘기하는 거예요. 제 컨텐츠 대부분 다 9급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7급은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7급은 또 뭘 보면 돼, 그러면 7급은? 시험 공고. 시험 공고 같이 나와요, 보통. 그러니까 그때 보면 됩니다. 국가직도 5급, 7급, 9급이 나오고요. 지방직도 9급, 7급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험 공고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7급들은. 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원서 접수 다 끝나면 경쟁률이 원래 나와요, 경쟁률. 원서 접수했으니까 몇 명이 지원했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20대 1이다, 뭐 30대 1이다,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뭐 10대 1이다. 막 울고 불고 난립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요, 가짜입니다. 왜 가짜야? 원서 접수는요, 지나가던 옆집 아저씨도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고, 60세 먹은 할아버지도 할 수 있어요. 60세 할아버지 아니지. 할 수는 있어. 다만 어쨌든 간에 원래 이제 만 60세까지는 안 돼요. 그래서 58세가 보통 합니다. 58세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시험 봐서 과연 높은 점수를 받아서 합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 아니잖아요. 아닌 사람도 있잖아. 공부 안 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이 솔직히 얘기해서 70%가 넘습니다. 70%가 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원래 이제 경쟁률은 뭐 10대 1이라 그러면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3대 1. 모든 시험이 다 3대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 합격할 수 있는 점수대에 있는 사람이 한 3대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제 컨텐츠 거꾸로 돌려보시면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경쟁률 가짜다, 막 경쟁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 보시면 정확한 데이터도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은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런데 또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건, 와, 경쟁률이 낮대. 나도 공부 그냥 대충 하면 되겠다. 그게 아니야.
공부를 안 한 사람을 빼니까 낮은 거야. 공부 안 하면 빠지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도 그냥 탈락 예정자인 거야. 그냥 경쟁률에 늘 필요가 없죠. 탈락 예정자인데. 공부를 해야 나도 경쟁자가 된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필기 장소 공고라는 게 나옵니다. 필기 장소 공고. 필기 시험 어디서 볼 건지 그걸 알려주는 거야. 자, 원서 접수할 때 내가 시험장을 고르는 방식이 아니에요. 사람을 모아, 얼마나 많을지 모르잖아, 접수하는 사람이. 모아놓고 이제 여기는 몇 명, 여기는 몇 명, 이렇게 학교를 정해줘요. 그게 나온 게 이제 필기시험 장소 공고예요. 이거를 잘 안 봅니다. 그냥 자기 장소만 보고 빠져나가요. 여기에는 이제 시험을 어떻게 본다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아까 시험 공고에는 시험 원서 접수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시험도 어떻게 본다는 건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뭐 필기시험 근데 면접시험 이런 게 나오는데, 이 필기시험 장소 공고에는 아주 자세하게 몇 시에 입실해라, 뭐 가지고 와라 하는 게 다 나옵니다. 이거 잘 안 봅니다, 정말로. 그래서 나중에 맨날 물어봐요. 뭐 가져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보면 그냥 끝나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필기시험이 실시가 되죠. 그래서 국가직이 4월, 지방직이 6월. 이거는 제가 추정하는 예정치인데, 지방직은 6월에서 빠져나왔던 게 한 번밖에 없고, 국가직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3월 말로 이렇게 빠진 적은 있는데, 내년도 4월일 거예요. 그래서 실시가 되고 나면, 필기시험은 실시하고 나면 바로 답안지가 나옵니다. 시험지도 줘요. 그러니까 시험지 가지고 채점 바로 하면 돼요, 그날. 그러면 내가 몇 점 맞았는지 나와요. 자, 몇 점만 나왔는지 알아가지고는 내가 합격할지 안 할지 모르죠. 왜? 이 공무원 시험은요, 상대평가야.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 절대평가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수능 몇 등급 되면 어느 학교 갈 수 있어. 이게 아니야. 10명 뽑으면 내가 10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야. 무조건. 20명 뽑으면 20등 안에 들어야 되고. 그래서 점수를 해도 내가 몇 등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건 있죠. 100점 만점이야. 그럼 1등이야. 그건 어쩔 수 없잖아. 100점 만점인데 1등이지. 합격이야. 그럼 나머지 등수는 이제 간당간당 한 거지. 모르는 거지. 내가 80점 맞았는데 몇 등 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는 100점을 목표로 해야 되는 겁니다. 1등에서 합격하는 거. 어떻게 1등을 해요? 하는데 1등 합니다. 100점 맞으면 돼요. 100점 맞는 게 어렵냐? 어렵죠, 당연히. 그래서 공부하는 거지. 그래서 공부하는 거지. 60점 맞으려고 공부하면 뭐로 공부해? 놀다가 나중에 대충 보지. 라고 했더니 60점 맞으려고 공부했던 사람이 20점도 못 맞아요. 어쩔 수 없죠. 우리도 다 100점을 목표로 해서 공부했는데 60점도 못 맞죠. 과락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안 돼. 자, 과락이니 뭐 60점 이런 거는 다 시험 공고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돼요. 자, 그래서 바로 채점하면 자기 점수는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점수를 사전 공개를 해줍니다. 사전 공개가 뭐예요? 미리 한번 보라 이거야. 네 점수가 몇 점인데 이거 한번 봐. 혹시 틀릴 수도 있잖아. 답안지를 난 잘 썼는데 답안지 오류가 날 수도 있잖아. 라고 해서 한번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 사전 공고가 나옵니다. 지금 올해 같으면 지방직은 7월 달에 나와요. 지금 요번 주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내가 점수를 정확히 내 점수가 몇 점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야. 등수는 아직도 몰라요. 자, 그래서 등수를 알아내는 방법은 있기는 하지만 좀 정확하지가 않은 게, 각 인강 회사들, 인강은 인터넷 강의 회사들이죠. 인강 회사에서 그 서비스를 해줘요. 예측 서비스란 거 해줘요. 거기다 넣어보면 대략적인 게 나와요. 대략적인 거. 정확하지 않아요. 대략적인 게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뭐 한 달 동안 뭐 밀고 땡기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제 뭐가 나와요? 필기 합격자가 발표가 되죠. 대략 한 달 정도 뒤인 것 같아요. 시험 보고 대략 한 달 정도 뒤면 필기 합격자 공고가 나오고, 자, 필기 합격자를 딱 보면 커트라인한 게 나옵니다. 그게 필기 합격선이라고 하는데, 그 점수가 나와요. 여러분들은 이제 아직 25년도 지방직권 안 나와, 24년도 지방직권 안 나왔고 국가직권 봤을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요. 점수가 90점이네. 90점 맞으면 합격하겠네. 거꾸로입니다. 자, 90점을 맞으면 합격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야. 90점을 맞아서 합격한 겁니다. 왜? 상대평가라고 그랬어요. 상대평가. 합격선은 절대 선이 아니에요. 뭐예요? 필기 합격자들의 가장 낮은 점수예요. 가장 낮은 점수. 가장 꼴등을 딱 했더니 뭐 가장 100등이다. 얘가 꼴등이야. 합격자 중에는 꼴등이야. 얘 점수가 몇 점이야? 봤더니 90점이다. 그러면 90점이 필기 합격선이에요. 그러니까 필기 합격선 작년 거 뭐 올해 거 이렇게 보시는 분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야, 그럼 나도 90점 맞으면 합격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등수 안에 들어야 되는 거야. 등수 싸움이에요. 등수 싸움. 거꾸로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필기 합격자를 발표할 때는 인원수가 좀 더 많습니다. 무슨 인원수가? 원래 시험 공고에 나와 있는 선발 인원수보다 더 많이 뽑아요. 더 많이 뽑은 다음에 면접 시험을 보고 나서 최종 합격자에서는 원래 뽑으려고 하는 사람만큼만 뽑아요. 그러면 필기 합격은 했는데 최종 합격을 못하네는 사람이 생기죠. 더 많이 뽑았다 그랬으니까. 그 분들이 주로 면탈했다고 하고 다니는데 면탈도 아닙니다.
그거 조금 이따 다시 하고. 그래서 그거를 배수라 그럽니다. 더 많이 뽑는 걸 우리가 배수라 그래요. 필기 합격 배수가 몇이에요? 1.2냐 1.3이냐 120% 뽑냐 130% 뽑냐. 간단한 거예요. 10명 뽑는데 12명 뽑으면 120%, 10명 뽑는데 13명 뽑으면 130%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점수가 낮아도 어쩔 땐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필기를. 그러면 면접 봐도 나중에 떨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상대평가라 그랬잖아. 그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면접으로 넘어가면 필기 합격하고 나면 이제 면접 준비해가지고 면접 보는데, 면접에서는 세 가지로만 채점합니다. 우수, 보통, 미흡. 딱 봐도 뉘앙스가 오죠. 우수. 얘는 우수한 애야. 합격. 무조건 합격. 그냥 무조건 합격. 우선 합격. 자, 무조건이라는 건 좀 그러니까 우선 합격. 자, 미흡. 무조건 탈락. 얘는 무조건 탈락이야. 얘는 이제 합격자에서는 안녕입니다. 미흡 받으면. 그리고 나머지들 거의 대부분은 보통을 받아요. 보통 점수야. 보통 사람. 그러니까 보통이야. 그러면 우리가 면접 때 보통을 받으면 다 뭐예요? 동점이 되는 거지, 면접 점수는. 그럼 최종은 어떻게 합격자 발표하냐? 필기 플러스 면접인데, 아까 면접에서 우수나 미흡을 받으면 합격 탈락이에요. 걔들 다 빼고 나머지 인원을 가지고 보통을 받은 사람끼리 필기 점수로 해서 잘라야. 등수를 쫙 매긴 다음에 확 자르는 거야. 너까지야. 밑엔 안녕이야. 그래서 그 떨어진 사람들 보통을 받고 시험에 최종 합격자 명단에 없는 사람들이 야, 나 필합은 했는데 면탈했어 그래요. 근데 거짓말. 면접은 탈락한 게 아니죠. 왜? 면접을 탈락하면 미흡을 받아야 돼. 미흡. 근데 미흡 받은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최종 합격 탈락인데 그냥 자기들끼리는 면탈했다 그래요. 제가 100이면 100 물어보면 다 원래 합격선보다 낮다. 그러니까 1배수 합격 컷이라 그래요. 그거를 1배수 합격선. 100% 그러니까 10명 뽑으면 10등째 점수보다 낮았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낮으니까 떨어지죠. 보통 받았으니까 전부 다. 이해가 되죠? 네, 이건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올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죠. 발표가 나고 쫙 나오죠, 명단이. 그러면 이분들을 이제 임용 후보자. 임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임용 후보자가 되고 이 서류를 가져오라 그래요. 서류로 뭐 신체 검사 받아오고 뭐 하고 한 거를 등록하면 이제 임용 후보자가 되는 거예요. 임용한 사람 공무원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임용 후보자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발령 나기 전까지는 그냥 후보자예요. 아무런 신분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합격 예정자인 거지, 일종의. 그러니까 뭐 대학교 같으면 입학 예정자인 거지. 아무런 신분의 변화가 없어요. 대학생이 아닌데. 마찬가지야. 공무원이 아니에요. 근데 합격은 하고 있어요. 합격은 했어요. 그냥 그 상태야.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출근 이후부터가 문제지 출근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임용 후보자 등록할 때 하는 게 임용유예. 이거 많이 들어봤죠? 임용유예. 임용을 유예한다. 어떤 이유로? 병역, 군대 가는 거. 그러니까 미필도 시험 보고 합격하면 군대 갈 수 있어요. 군대를 혹시 안 가나요? 공무원 되면? 그럴 리가 있나요? 군대는 무슨 수로 해도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업. 이게 가장 많이 이제 하는 건데, 뭐 대학교 2학년에 휴학하고 시험 봐서 합격했다. 나머지 다닐 수 있냐? 다닐 수 있다. 그게 바로 임용유예입니다.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2년까지 가능한데 2년 이내예요. 이내. 2년이 되는 순간에 끝이야. 왜? 위에 있는 임용 후보자라는 게 등록할 때 임용 후보자 명부란 게 있습니다. 명부. 임용 후보자 명부. 이름이 쭉 써 있는 뭐 그런 거예요. 명부 일종의. 그 유효 기간이 2년이에요. 2년. 그럼 2년이 지나면 폐기가 됩니다. 그럼 내가 임용유예를 2년 하고 1일 했어. 그럼 폐기됐어요. 나는 이제 합격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임용유예를 그렇게 주지 않아요. 임용유예는 보통 1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최대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담당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본인 담당자면 꽉 채워가지고 다음날 임용 딱 시킬 수 있겠어요? 자리도 없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조금 빠르게 부릅니다. 아무튼 그래요. 요런 과정들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9번과 10번 임용 사이에는 이제 연수가 있습니다. 연수. 이제 집합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집합 모여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되게 가지각색이에요. 그 다음 국가직은 이제, 뭐, 세무 같은 경우는 국세교육원 같은 데 가서 집단으로,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몇 개월 동안이나, 연수를 받아요. 연수를 받는 이유는 뭐예요? 실무에 투입해야 되니까, 실무 이제, 감각을 익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 지식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실무에 대한. 이 공무원 시험은 실무에 대한 시험은 아닙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 해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어떻게 해요? 못하지. 그러나 그냥 선발을 했으니까 이제 연수를 시켜주는 거예요. 일반 회사들도 있죠. 네. 그 다음에 일반에서는 OJT라고 갖고 온더잡 트레이닝이라고 갖고 옆에 이제 사수가 있고 뭐 있잖아. 선배들이 있고 가르쳐주면서 하는데 공무원은 그게 잘 안 돼요.
옆에 누가 가르쳐주면서 하기가 너무 어려워. 왜냐면 바로 현업이 아니라 바로 실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 연수를 받으면서 그런 과정들을 한번 겪어보기는 합니다. 근데 역시 어려워요. 여기서 이제 공무원들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수인계도 잘 안 되고 뭐 이런 등등등등. 그래서 요때가 이제 연수 받고 나서 그 지식을 가지고 출근했을 때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약간은 좀 미흡한 면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출근하는 걸 임용이라 그래요. 자, 언제 나오세요? 하는데, 자, 우리가 최종 합격하고 나서 이 출근할 때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보통 대기 기간이라고 하는데 연수 받기 전까지 뭐 연수 받고 후에 또 바로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은 요 이제 최종 합격자와 출근 임용되는 거 사이에 실무 수습이란 것도 해요. 실무 수습은 인턴이야, 인턴. 일종의 인턴. 그것도 있습니다. 실무 수습. 이건 합격한 사람들은 아는데 뭐 지금 알 필요 없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출근했다, 임용이 됐다 그러면 정식 공무원이 아닌 시보 공무원이 됩니다. 시보란 말 좀 들어봤을 거예요. 시보 공무원. 6개월간 시보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착각해요. 공무원 아니네. 공무원입니다. 뭐 아니라면 환경. 일반 공무원은 아니에요. 그냥 시보 공무원이야. 근데 공무원은 맞아. 공무원은 맞아. 월급도 그대로 다 나옵니다. 뭐 신분상에 약간 제약이 있을 뿐이지 그냥 그래요. 그리고선 6개월 지난 순간에 15가 끝나요. 그래서 15 끝났다고 15떡을 막 돌리고 그래요. 그거 이제 나쁜 관행이라고 없애고 있습니다. 전부 다. 지들이 뭐 해줬다고 10떡을 돌려요. 그러니까 잘 가르쳐 줬으니까 고마워 이런 건데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이제 그런 거는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가 진짜 이제 그 완전 공무원이에요. 완전 공무원. 완전 공무원과 치보 공무원의 차이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뭐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공무원 돼서 언제까지? 정년까지. 정년은 이제 만 60세. 생일이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있으면 6월 30일 날 당연퇴직을 하고요.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생일이 있으면 만 60세 때 12월 31일이 있나? 일자로 30일이야? 30일이야? 모르겠다. 그때 퇴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정년퇴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꿈틀꿈틀 대고 있는 거는 65세까지 늘려야 된다 하는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일종의 쭉 과정이에요. 1년의 쭉 과정. 그러니까 이거를 쭉 알고 나서 시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러면 언제쯤 이제 나올 거다 시험 공고가. 그래서 인원수 언제 나올 거다. 이거 딴 사람들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죠. 이제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방법만 알면 시험 공부는 이제 다 어느 정도 지식은 다 들어온 거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요거는 읽어보면 이제 이 공무원 시험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 수 있어요. 시험 공고만 잘 읽어봐라 일단. 준비생이라면 시험 공고를 먼저 읽어봐. 언제 걸? 24년 걸 읽어봐야지. 25년 건 지금 안 나왔으니까. 그죠? 24년 거를 한번 쭉 읽어보고 이런 거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내년에 시험 공고 나오면 또 잘 봐야지 하면.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 시험 공고입니다. 시험 공고. 요거 안 보면 계속해서 의문과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와요. 계속 물어보게 돼요. 근데 누가 잘 가르쳐줘요? 어쩌다가 가짜로 가르쳐주고 엉터리 답변 나고 본인만 손해입니다. 본인만 손해요. 그리고 날짜가 이런 거 있죠. 수능 날이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몇째 주 수요일 이런 건 돼 있지 뭐. 수요일인가 그렇죠. 그런데 공무원 시험 몇째 주 수요일 이런 건 없어. 토요일은 있어. 토요일 날 봐요 항상. 토요일은 있지만 몇째 주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짜를 미리 알 수 없어요. 그것도 언제 나와? 원래는 시험 공고일에 나오는 건데 날짜 정도는 12월 말에 알려줍니다. 날짜 정도는 알려줘요. 언제 볼 거다 하고. 그러니까 12월 말이 돼야 모든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그때 되면 나온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인원수가 줄까요, 늘까요? 그걸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안다면 사기꾼. 모르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이 맞는 거예요. 아무도 없대. 그러면 점 좀 봐주세요. 우리가 점쟁이가 아니죠. 점쟁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공무원 시험이 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 7급이나 경찰이나 소방이나 다른 것들은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9급 공무원, 일반 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것도 착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각각의 또 공무원 프로세스들이 있어요. 소방, 경찰, 군무원, 뭐 계리직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 다음에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